이제 첫 시작 맞죠? 도함수 활용 첫 시작 맞죠? 네. 도함수 활용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도함수에 활용해서 총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총 4개야. 근데 이번 시간에는 3개를 얘기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6, 7단원을 할 때 나머지 한 개 그래프 그리는 거 요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접선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볼록 들어봤을 거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들어봤죠? 극대 극소 극대점인지 극소점인지 찾는 문제 요거 아마 접선 수투도 했고 극대 극소 수투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뭐 7단원에서 도함수 활용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접선부터 시작합니다. 접선. 자, 접선. 자, 조건은 뭐냐면 y는 fx는 미분 가능. 자, 이런 조건 줬을 때 접선이 주어져 있어요. 자, 반드시 뭐가 있어? 접선이 주어져 있어. 반드시 뭐가 있어? 접점이 있겠죠? 접선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접점이 있을까, 이거? 접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접점이 있어요? 존재하면 정의하랬어. 이 접점을 정의해야 된다라는 거. 존재하면 정의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자, 뭐라 정의할까? 보통 t, ft.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접점입니다. 됐죠?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뭐도 찾아낼 수 있다. 뭐도 찾아낼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도 찾아낼 수 있겠죠? 뭐야? f', 얘가 뭐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건가? 접점을 주면 반드시 접점이 있고 존재하면 정의하랬기 때문에 t, ft라고 접점을 정의했고 미분 가능하니까 f't도 있어. 기울기도 알아냈어. 자, 접선이 있으면 자, 한 점과 기울기를 알아냈어. 접선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지? 이 접선은 어떻게 된다? y는 기울기가 f't고 x좌표가 t이고 y좌표가 ft이다. 많이 봤지? 접선은 반드시 이걸 적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접선이 주어졌다라면 여기서 다 푸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로 다 푸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지. 첫 번째, 접점을 주는 거야. 접점이 A, B입니다. 그럼 이제 접선은 어떻게 돼요? Y는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F'A겠지? X좌표 A, Y좌표 B. 이게 접선이 된다. 라는 거겠죠. 그냥 그대로 A, B, A 이걸 집어넣는 게 끝이야. A 집어넣으면 B야, 이거. 두 번째, 기울기가 M이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M입니다.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기는 여기 있잖아. 얘가 M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F'T 이꼴 M이라고 해서 이제 뭐? T의 방정식. 이거를 풀면 이제 T 값이 찾아지니까 접점이 찾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주면 F'T는 M 해서 이 방정식을 풀면 T 값이 찾아진다는 소리는 접점이 찾아진다는 소리야. 접점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곡선 밖의 한 점. 이걸 A, B라고 해볼까? 그럼 이제 곡선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뭐라고 하면 얘가 접선이라니까? 근데 곡선 밖에 있어도 이 접선이 이 점을 지나는 거야. 이걸 대입해주면 되지. 대입해주면 B 이꼴 F'T T 뭐라? F'T T 빼기 A 플러스 FT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T의 방정식. 이걸 풀면 T 값이 튀어나온다는 소린 거야. 맞죠? 그래서 접점이 튀어나온다는 소린 거야. 접점이 튀어나오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수투 때 다 했던 거라서 수투랑 다른 게 없어요. 맞죠? 수투 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자주 나오는 게 두 곡선이 접한다.
좀 자리가 부족하네. 옆으로 뾰로롱. 두 곡선에 접한다는 것은 이거겠지. y는 fx, y는 gx. 이렇게 했을 때 접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접점이랑 접선이 똑같다는 건가. 접점이랑 접선이 똑같다. 그래서 공통 접선이면서 공통 접점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돼?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이게 존재하면 정의해야겠죠? 이 점을 알파라고 정해볼까? A라고 정의할까? A라고 해보자. 하면 이제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어? Y좌표가 똑같지? Y좌표가 똑같지? Y좌표가 뭐야? FA라고 해도 되고 GA라고 해도 되지. FA랑 GA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기울기가 똑같지? 기울기가 똑같지? 그럼 뭐야? 여기서 기울기 찾으면 뭐야? F'A. 여기서 기울기 찾으면 뭐야? G'A. 그래서 이거는 F'A 이꼴 G'A. 요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1, 2, 3, 4번은 많이 했습니다. 맞죠? 관련 문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하고. 다섯 번째, 접선의 개수. 이거는 너희가 안 해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접선의 개수 하겠습니다.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란 건 뭐냐면 내가 원을 그었어. 자, 원 안에서 임의로 한 점을 딱 찍었어요. 자, 이 원의 접선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잖아. 0개. 자, 곡선 위에 점 하나 찍었어. 얘는 이 곡선에 접선 몇 개 있어? 당연히 한 개겠지? 이건 한 개. 곡선 밖에. 곡선 밖에 있으면 접선 몇 개 끌 수 있어? 두 개 끌 수 있지? 두 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곡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곡선 안에 있으면 접선을 못 그어요. 곡선 위에서는 접선을 한 개 끌 수 있어요. 곡선 밖에서는 접선을 두 개 끌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이제 곡선을 함수로 만들어 볼게. 요렇게 하는데 함수를 다 이어지지 말고 요렇게 해서 끊어 볼게. 이까지만 있고 이까지만 있고 요렇게 끊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끊으면 접선을 몇 개 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영역이 나뉘는 거야. 영역이. 자, 이 경계점으로 해서 여기 이 점에서의 접선. 자, 이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연결해야겠네. 영역이 총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의 접선의 개수가 각각 이 영역 다섯 개에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요. 접선의 개수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곡선 밖에 있으면 두 개를 끌 수 있거든? 그런데 곡선이 그려지다가 잘렸잖아. 이제 여기가 다 두 개가 아니라 어디는 두 개, 어디는 한 개, 어디는 빵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가 두 개야. 왜? 이렇게 딱 꺼보면 두 개 꺼지지. 이 영역은 두 개가 꺼지는 거야. 원래 다 두 개인데 잘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두 개 이렇게 되고 이 점은 여기서 끌 수 있지? 한 개. 이 점은 여기서 딱 끌 수 있잖아? 한 개. 여기는 못 꺼요. 0개. 여기는 곡선 아니라서 당연히 못 긋고 0개. 이렇게 이 다섯 개가 이렇게 나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오지브라로 만들어 왔거든? 카톡이 돼야 되는데? 네, 물어봤는데 그래도 지오지브라로 보여주는 게 낫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오지브라로 보여줄게요. 자, 보면 자, 곡선을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서 끝까지 잘랐어. 그리고 쌤이 어떻게 했냐면 접선을 하나만 움직이면 뭔가 잘 안 보여.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됐을 때 접선을 원래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쫙 꺼야 되잖아. 이렇게 꺼야 되는데 이렇게 끄면 두 개가 보이는 영역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혹시나 있을까봐 접선이 이렇게 껐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끄고 난 다음에 그럼 이 뒤쪽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껐지 뭐. 반대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해서
영역이 두 개 겹쳐지는 거, 한 개 겹쳐지는 거, 안 겹쳐지는 거, 이걸 찾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보면, 이제 얘가 접선이야? 접선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쪽은 자르고 뒤쪽만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그러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점들은 다 이렇게 접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영역은. 그럼 이제, 너, 이제 움직여라. 보라색은, 요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는 초록색도 접선을 만들 수 있고, 보라색도 접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두 개. 근데 여기는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는 빵개, 여기도 빵개. 이렇게 해서, 1빵, 2, 1빵.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명확하죠? 이렇게 끄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기본으로, 이제 우리 최종 목표는 뭐냐면, 3참수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해서 하고, 아래로 볼록 하다가 위로 볼록, 이 바뀌는, 그림. 이분 가능해야 되는데. 안 부드럽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요거는 끝까지 가고, 요거는 끝까지 가. 요거. 이게 경계인 거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의 영역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다 달라집니다. 변곡점이 있을 때. 변곡점이라는 이 곡선이 바뀌는 이 점, 경계점, 두 곡선의 경계점,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가다가, 될라나? 그래서 이렇게 봐야지. 물론, 일단, 이 곡선이 없다라고, 이 곡선만, 아래로 볼록한 곡선만 먼저 관찰해보자. 아래로 볼록한 곡선만 관찰해보자. 얘를 좀 지우고, 자, 너를 움직여봤어요. 얘는 동시에 했어. 혹시 헷갈릴까봐.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곡선에 대해서는 이 빨간색도 오해하지 마. 얘가 왼쪽으로 가면 끝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곡선이 끝까지. 내가 가다 그냥 계속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까지. 여기서 변곡되는 이 점. 그러면 이 곡선에 의해서 딱 보면 여기는 두 개야. 얘도 이 빨간색 계속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거든. 여기는 이 영역은 두 개. 이 영역은 두 개. 왜 너 안 나와? 두 개를 끌 수 있어. 이 곡선에서 접선. 이렇게 끌 수 있잖아. 자, 여기는 한 개야. 한 개. 여기는 이만큼 전부 다.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는 빵개. 이렇게. 2, 1, 1, 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위로 볼록한 곡선을 빼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이 곡선을 빼고, 이 곡선을 움직여보자. 라는 거지. 자, 갑니다. 이거 빨간색도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까지 하고, 너도? 아니, 너 움직여라고. 안 움직여? 잠깐만. 쏘리. 얘는 내가 한꺼번에 해놨네. 한꺼번에. 쏘리. 얘는 같이 보자. 내가 색깔을 두 개 동시에 해놨네. 자, 갑니다. 움직여라. 좀, 여기로 가서 할까? 다시. 자, 위로 올라간 놈. 움직여. 이제 이 오른쪽 영역은 계속 빨간색이랑 회색이 다 갈 수 있는 영역인 거라.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간 곡선에 대해서 요쪽이 전부 다 두 개가 되겠지. 여기가 두 개가 된다라는 거. 여기 한 개, 아까 앞에 한 개, 여기는 두 개. 위로 올라간 곡선에 대해서. 여기는 그을 수가 없어. 0개. 여기는 한 개, 0개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를 기점으로 이 왼쪽은 하나밖에 안 되네. 그래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총 합치면 이 영역은 접선을 3개 끌 수 있고,
이 영역은 접선을 한 개 꿀 수 있고, 이 영역은 세 개 꿀 수 있고, 이 영역은 한 개 꿀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접선의 개수, 이 영역은 접선을 어떻게 끊지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서 꺼지고 할 수 있지. 여기서 두 개 만들 수 있지. 이 곡선에서 최대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이 접선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항상 접선을 만들어서 점을 찍어서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접선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냥 만드는 게 훨씬 더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너 총 3개 만들 수 있네. 여기는 접선에서 출발했을 때 이 안에는 안 만들어져. 그럼 접선에 출발했을 때 이건 만들어지잖아. 아, 여기 한 개. 요렇게. 그리고 너도 요렇게 접선에서 출발해서 2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잘 조정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3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면 여기도 1개 해서 1개, 3개, 1개, 3, 3, 1, 1 이렇게 된다. 3차함수에서 곡선에서 접선을 끌 때 영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도 할까? 곡선 위에서도 해볼까? 곡선 위에서 이 곡선 위에서다. 곡선 위에서 하면 제일 경계되는 거 이 점이네. 자, 이 점에서 몇 개 꿀 수 있어? 아래로 몰러가는 거에서는 1개 꿀 수 있죠? 당연히 자기 자신이 접선이죠. 1개. 그리고 요 이제 위로 몰러간 곡선에 대해서 봐야죠. 위로 몰러간 곡선. 요렇게만 꿀 수 있네, 요렇게만. 그래서 여기 이 영역은 2개. 계속 2개 꺼지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 이렇게 있고, 너 여기서 꿀 수 있죠. 여기서 꿀 수 있죠. 여기서. 근데 잠깐. 그러면 너 헷갈리노? 몇 개 꺼지더라? 너 해보면 되겠네. 슉. 이게 2개 맞는데. 여기는 관통하는 것밖에 없어서 여기는 1개고, 이 점 자체가 1개고, 그럼 당연히 대칭이니까 여기 2개가 될 건데. 여기 위에 점들은 다 해보면 2개 꺼지고, 여기도 2개 꺼지고, 여기 1개 꺼지고, 이 영역 3개, 이 영역 1개, 이 영역 1개, 이 영역 3개,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게 이제 접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접점 줄 때, 기울기 줄 때, 곡선 밖에 한 점 줄 때, 2곡선이 접한다. 접선의 개수를 묻는 문제까지.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문제가 총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볼록, 두유 볼록. 볼록 가도 되겠죠? 네. 자, 우리 이미 아래로 볼록 이런 거 알아. 아래로 볼록이 뭐야? 요거지 뭐. 위로 볼록도 알아. 위로 볼록은 뭔데요? 요거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x제곱.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마이너스 x제곱. 요거겠죠? 요거. 근데 정의 한 번 정도는 얘기해줘야지. 정의가 뭐냐면 아래로 볼록한 거 그림만 봐도 알지만 정의가 이거야. 임의로 현을 하나 그었을 때 곡선이 더 아래에 있는 게 아래로 볼록이야. 임의로 현을 그어봤을 때 곡선이 더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임의의 현보다 곡선이 아래에 있다. 이게 사실 아래의 볼록 정의입니다. 그리고 임의의 현보다 곡선이 위에 있다. 이게 이제 그 위로 볼록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기 바뀌잖아. 그래서 하나 더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게 되는 이 경계점 있지. 얘를 뭐라 부르냐면 변곡점이라 부르거든.
뭐냐면 위로 볼록하고 아래 볼록하고 곡선이 변한다. 변하는 점. 얘의 정의는 뭐냐면 볼록성이 변하는 경계점. 즉 뭐냐면 얘 왼쪽은 아래로 볼록이야. 얘 오른쪽은 위로 볼록이지. 그러면 얘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도 자, 이 점을 기점으로 얘 왼쪽은 위로 볼록,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 그러면 얘 변곡점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볼록의 가장 핵심은 봤을 때 얘가 볼록인지, 얘가 위로 볼록인지, 얘가 변곡점인지를 판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부터 봐야지 판별할 수 있겠지. 특징. 특징은 이제 할 때 전제를 깝니다. y는 fx 했을 때 얘가 두 번 미분 가능. 즉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게 이게 전제입니다. 이때 특징을 보자 라는 건가. 자, 아래로 볼록은 접선이 점점 증가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위로 볼록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볼록이 뭔데요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놈, 위로 볼록이 뭔데요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놈, 이렇게 해도 돼. 그거보다는 나중에 판별하는 게 더 쉬운 게 있거든. 일단 f'x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 이게 특징인 거야. 그럼 너는 뭔데? f'x가 감소. 이때 이제 수투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합니다. 함수가 증가해. 그럼 어떻게 돼? 도함수가 0 이상. 함수가 감소해. 도함수가 0이야. 자, 이 함수가 증가해. 이거의 도함수가 0 이상. 이 함수가 감소해. 이거의 도함수가 0이야. 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이해하기 쉬운, 이계도 함수가 0 이상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거야. 이계도 함수가 0이야.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0이 있고 여기도 0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둘 다 0이 있을 때 0에 대한 판단, 요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도함수에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하게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도함수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카톡에 올려놨거든? 너희가 한 번씩 궁금할 때마다 찾아봐라고 내가 해놨어요. 뭔데요? 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함수도 이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극대냐 극소냐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뭘로 판별하는데? 도함수로. 자, 함수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변곡점이냐 이거 판별할 수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하는데? 이계도 함수로.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볼록성의 판단.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데, 뭘로 하겠냐? 라는 거는 이계도 함수입니다. 이계도 함수. 도함수부터 복습 겸해서 하겠습니다. 나온나? 기억나나? 아니. 자, 도함수가 양수야. 그러면 그 구간에서 얘는 증가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예요. 도함수가 함수야? 그러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야. 자, 이제 도함수가 0일 때가 가장 중요한데, 0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도함수가 0이면 직접 판단해야 돼. 도함수 값이 0이면 0을 기점으로 좌우가, 부호가 플러스야. 그럼 얘는 증가하는 상태야. 도함수가 0인데 그 0을 기점으로 좌우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감소하는 상태야. 그래서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게 유지된다라는 건 x세제곱이 대표적인 예지. x세제곱. y는 x세제곱.
Y'은 3X제곱이야. 그럼 X는 0에서 Y'이 0이거든? 그런데 좌우를 보면, 얘 0을 기점으로, 좌우, 0을 기점으로 좌우에 보면, 양수 아이가.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릴 때 계속 증가하는 거야. 이 점. X는 0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이 점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점입니다. 증가 상태라는 거야, 이 점은.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하면 이 점은 도함수가 0이지만 도함수 x는 0에서 도함수가 0이지만 감소하는 상태인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함수가 0이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y'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2를 기점으로 이렇게 되거든. 부호가 2에서는 0이고 도함수 부호가 여기서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플러스면 증가 안 됐잖아. 증가하다가 2에서 감소하고 그래서 이 2에서는 극대라고 부릅니다. 수투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0이 나올 때는 좌우 부호를 조사해야 돼요. 0이 도함수가 0일 때는 플러스면 너 증가인 상태, 마이너스면 너 감소인 상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인 상태. 이렇게 직접 판단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도함수에서도 증가 감소를 할 때도 도함수의 부호가 0이 나오면 그게 극대점인지 극소점인지 증가 상태인 점인지 감소 상태인 점인지 직접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계속 0인 거라. 좌우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0이야. 구간 전체에서 0이다. 사실 그냥 그 구간, 0인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얘는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 그래서 도함수가 0이라고 하면 크게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의 상태가 있다라는 건가. 증가인 상태, 감소인 상태, 극대, 극소 있는 거, 아예 그냥 직선, 평평한 상태. 마찬가지로 이해도함수도 이해도함수가 양수일 때, 이해도함수가 음수일 때, 이해도함수가 0일 때는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도함수가 0일 때는 직접 판단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데요? 라고 보자 라는 거지. 이건 처음 하니까 한번 해봐야겠죠? 이거 하고 나면 문제 하나 못 풀겠네. 맞춰야겠네. 이거라도 자세히 설명해. 자, y는 x제곱 보면 y'은 2x, y2'은 2니까 양수지. 이해도함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이에요.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한다 라는 거 똑같은 거. 이해도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해도함수 부호로 볼록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하면 위로 볼록인 거 알지? 얘 부호 조사해보면 마이너스 2x, y2'이 마이너스 2. 이해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한 상태입니다. 요거까지는 되겠죠? 근데 이해도함수가 0일 때는 직접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지. 뭐 있노? x 4제곱부터 나오네? y는 x 4제곱. 얘를 보자라는 거지. 너 미분하면 4x 세제곱이야. 너 두 번 미분하면 12x 제곱이거든? 그러면 x가 0일 때 이해도함수 부호가 0이야. 그럼 얘가 이제 x는 0에서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변곡점인지는 좌우 부호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양수지? 사실은 얘 0, 좌우에서 다 플러스야. 그럼 얘는 뭐냐면 아래로 볼록인 상태야. 그림 보면 얘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이 0에서 아래로 볼록인 상태야. 자, y는 마이너스 x 4제곱, 얘도 위로 볼록인 상태지? 얘도 이해도함수 구해보면 마이너스 12x 제곱이니까 x가 0일 때 y2'이 0인데 그러면 x는 0에서 이 0인데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위로 볼록 계속 위로 볼록한 상태입니다. 이 점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y는 x 세제곱, 얘를 보면 도함수가 3x 제곱이고 이해도함수가 6x거든? 그럼 얘는 부호가 바뀌어. 0을 기점으로. 자, 6x니까
이 점이 0이라고 하면 너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 자, 마이너스가 뭔데? 이계도함수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이야. 이계도함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3참수 많이 봤지? 이렇게. 이게 y축, x축이면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 이거는 변곡점인 거라. 부호가 바뀌어서. 부호가 바뀌어서 얘는 변곡점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아볼 할까? 아볼. 이 점은 아볼. 이 점은 위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볼록성의 판단은 뭐냐면 이계도함수로 한다라는 건데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아볼이야, 아볼. 양수면은 아볼. 음수야? 위볼. 근데 중요한 거는 0일 때는 아볼일 수도 있고 위볼일 수도 있고 변곡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직선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y는 뭐 2x 더하기 3. 얘는 이계도함수가 무조건 0이지. 이렇게 그냥 전부 다 0이면 그냥 얘는 직선이에요. 볼록성이 없어요. 볼록성이 없다라기보다 변곡점이 없다. 여기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 더 하고 마칠게.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거는 같이 비교하는 거다라는 거지. 함수의 증가 감소 판단은 도함수랍니다. 도함수가 양수냐? 도함수가 음수냐? 0이면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함수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변곡점의 판단도 이계도함수의 부호로 양수냐? 아래로 볼록, 음수냐? 위로 볼록, 0이야? 그러면 네 가지의 경우가 있어. 그대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대로 위로 볼록, 변곡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계속 이계도함수가 0이면 그건 그냥 직선입니다. 직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이런 문제를 풀어요. 미리 얘기하면 또 문제를 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풀어요? fx가 증가한다. 어떻게 풀지? 우리 이걸로 풀지. f'x가 0 이상이다. 이걸로 풀죠? 이렇게 풀면 돼. 자, fx가 아래로 볼록이다. 모든 점이. 이것도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증가한다. 모든 x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이다. 볼록. 라고 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풀면 돼? 이계도함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끝인데 내가 아까 직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해주면 이 등호 잠깐 0인 거랑 계속 0인 거. 사실은 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0일 수도 있잖아. 계속 0이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증가한다는 거에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분 가능하게 부드럽게만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이것도 증가 상태야. 이거 이것도 증가야. 순증가는 아니지만 이것도 증가다라는 거지. 이 점은 이 평행한 이 점 있잖아. 상수함수. 이 점은 증가 상태인 점이 되기도 되는데 감소 상태인 점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점은 모든 점이 극대극소야.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거에는 이런 그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y는 fx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0인 구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계속 0인 구간. 그것도 뭐냐면 계속 아래로 볼록인데 직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다가 계속 아래로 이렇게 이런 직선인 구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직선. 이렇게 하고 계속 부드럽게 이렇게 해도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다. 이것도 아래로 볼록입니다. 왜? 정의가 뭐냐면 임의의 현을 그었을 때 임의로 현을 그었을 때 이렇게 껐더라도 곡선이 아래쪽에만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래서 이 직선에서는 이 점은 해보면
증가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점에서는 감소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점은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도 하나 뽑아오면, 이 점도 사실, 위로 볼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이라도 할 수 있어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다 돼요. 그래서, 이 점이 변곡점이냐 판단할 때, 이 책이 안 나와 있더라고, 사실, 책에. 이 직선을 변곡점이라 하느냐, 아마 안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거 다루진 않아. 수능에도 나올 리는 없는데, 내가 GPT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거든? 얘는 볼록성이 없음. 사실은 곡률로 얘기하던데, 그러면, 어쨌든 얘는 변곡점이 아니야. 원래, 선생님, 변곡점이라는 것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점은 위로 볼록인 점도 되고 아래로 볼록인 점도 되니까 그 옆에서 보면 다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이 되니까 볼록성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볼록성이 바뀌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잖아.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맞죠? 그래서 이 점은 변곡점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리는 없어요. 근데 이계도함수가 0 이상일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다. 그냥 참고만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냐? 아래로 볼록한 상태인 그래프다. 이 정도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접선의 개수와 볼록성 관련된 문제를 풀고 극대극소 넘어갈게요. 필기해야 돼. 필기해야 돼. 필기해야 돼. 필기해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극대극소 하겠습니다. 극대극소. 극대극소는 이미 배웠죠? 극대극소 어떻게 판별합니까? 미소야, 극대극소 어떻게 판별해? 수투에서 했잖아. 나 안 보길래. 좀 봐줘. 봐줘. 극대극소는 도함수 가지고 판별하죠? 도함수 가지고. 도함수의 뭐로? 도함수의 뭐로? 부호로 판별합니다. 맞죠? 기억납니까? 도함수가 양수이면 증가함수이고, 도함수가 음수이면 감소함수이고,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의 도함수의 부호로 하는 거는 수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미적분에서 극대극소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데 도함수가 어려워요. 도함수가. 어떤 도함수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f'x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x 곱하기 sin x 빼기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미적분에서는 이런 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수투에서는 그리기만 하면 됐어. 수투에서는 f'x가 이런 게 나왔거든. x제곱 빼기 1. 그럼 얘를 그리면 돼. 근데 미적분은 얘를 그리는 게 아니야. 뭐를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 너 그리고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쉬운 두 그래프로 그려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쉬워지는데? 라고 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쉬운 두 그래프를 만들어서 부호를 판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해? 공통인수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건가나. 공통인수를 찾는 게 아니고 얘가 제일 쉬우려면 x만 묶을까? 아니, x만 묶으면 또 사인이랑 x분 또 이상해지잖아. 이렇게 묶는 거라. x 곱하기 코사인 x로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너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빼기 1 이렇게 x분의 1이네.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아는 함수인 거야 다. 너는 뭐냐면 x 곱하기 코사인 x 곱하기 탄젠트 x 빼기 x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너의 부호를 조사하겠다라는 건가. 자, 내가 범위를 줄게.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극대극소가 몇 개 있느냐 라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자, 도함수가 있는데 0에서 파이 사이에서 부호를 결정하여라. 이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너의 부호, 넌 항상 양수, 넌 항상 플러스,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얘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지. 얘도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봐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부호를 판단할 때
수투에서는 하나의 그래프만 그리고 했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하지만 미적분에서는 수투와 다르게 너의 부호와 너의 이 두 개의 부호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부호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너 그려볼게. 너 그릴 때 y는 탄젠트 x 파란색으로 그리고 너 그릴 때 y는 x분의 1 빨간색으로 그릴게. 슉 슉 슉 슉슉 도도도도도도도 x는 2분의 8 파이 여기서 파이까지니까. 그래서 파란색 그릴 때 도도도도도도도도 탄젠트 도도도도도 이렇게 도도도도도 이게 탄젠트 x고 이제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지. 슉 y는 x분의 1 이고 너는 y는 탄젠트 x. 자, 파란색이 위에 있으면 플러스겠지? 그래서 부호를 결정할 때 그리고 하나 미리 힌트 주면 너는 x분의 1은 대수 함수야. 대수 유리수 그러니까 얘는 초월함수야. 얘랑 이 꼴에서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해를 구할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존재하면 정의하라. 이 좌표를 알파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어. 문자로 정의해야 돼. 문자로. 그래서 이제 알파보다 왼쪽에 있으면 빨간색이 위에 있지. 알파보다 왼쪽에서는 마이너스야. 부호가.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알파보다 오른쪽에서 범위는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돼. 끝이야? 끝이야? 끝이 아니라는 거라. 왜 끝이 아니냐면 너 2분의 파이보다 오른쪽에서는 2분의 파에서 파이 사이에서 또 빨간색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부호가 3번 바뀌어요. 선생님 2분의 파이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탄젠트 x의 정의역이 아니라서. 그렇지 않아. 왜? 2분의 파이가 정의가 안 되는 거는 여기서는 정의가 돼. 내가 강제로 인수분해 하다 보니까 분모에 코사인이 생겨버려서 2분의 파이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2분의 파이가 정의가 되지.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도 부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럼 알파에서 극소, 그 다음 2분의 파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극대하면 돼, 안 돼? 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내가 얘기했지? 너의 그래프와 너의 부호 동시에 생각해야 돼, 동시에. 이거의 그래프만으로 부호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생각해서 판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이거지.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슉 빵뽕 이 파이 여기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는 부호가 플러스야. 코사인은 2분의 파에서 파이까지 범위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좀 간단하긴 하지만 요거까지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종합해주면 부호가 독서 수행 이거 지워도 돼요? 자, 그래서 0에서부터 알파까지, 알파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렇게 해서 도함수 부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얘 마이너스가 되고 얘 플러스니까 두 개 곱해지니까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알파가 되면 알파가 여기 있죠. 알파가 여기 있으니 여전히 플러스고 너도 플러스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니까 알파에서는 극소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니 계속 2분의 파이 오른쪽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플러스지 2분의 파이 오른쪽에서 보면 너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여기도 플러스에서 얘는 극대 극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극소가 되는 구간은 알파 하나 있다라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조금만 도함수를 어렵게 꼬아놓으면 애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수초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하나의 그래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쟤를 쉬운 두 그래프 어떻게 인수분해까지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쉬운 두 그래프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너와 너의 그 부호까지 같이 이용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의 도함수는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물론 뭐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 스킬을 꼭 익히지 않으면 미적분이 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고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사실 극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나중에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 뭐냐면 우리 F 요걸로 할까? 이미 이거 내가 잘 해놨잖아. 또도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 근데 3번, 4번, 5번, 6번 도함수가 0, 도함수가 0, 도함수가 0, 도함수가 0일 때는 증가하다 감소할 수도 있고 감소하다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직선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런데 또 이거 하나 우리 볼록을 배웠었기 때문에 이기도함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뭐를 생각해? x제곱. 얘 두 번 미분하면 2i가, 두 번 미분하면 2i가. 양수면 이기도함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얘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i가. 자, 오오 위로 볼록. 두 번 미분했을 때 그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인 상태예요. 여기까지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F'A 했는데 얘가 0이야. 그럼 0에서 극대야? 극소야? 증가해? 감소해? 판단할 수 없잖아. 요때 한 번 더 미분해 본 거야. 한 번 더 미분해서 얘가 양수가 돼. 그러면 이거는 결론 지을 수 있어. x는 a에서 이계도함수가 양수 0인데 도함수가 0이고 이계도함수가 양수면 얘 아래로 볼록이잖아. 얘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래서 얘는 극소야.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F'A가 0이야. 근데 이계도함수 부호가 음수가 나와. 그래서 X는 A에서 너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위로 볼록하니까. 얘는 극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 뭐 쉬운 거 이거지. Y는 X제곱. 얘는 뭐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해볼까? 너무 쉽나? X제곱 이거 할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여도 안 되는데 요거 해보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걸로 해볼게. 이걸로 자 한 번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X는 1일 때 Y 프라임 0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프라임 0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1에서 극대극소인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때 맞아? 한 번 더 미분해보자. 한 번 더 미분하면 6xi가 6xi가 자 뭐 이계도함수는 0보다 크면 양수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음수지? 그래서 1에서 도함수가 0인데 이기도함수가 양수면 너 아래로 불러. 1에서 극소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도함수가 0이야? 이기도함수가 음수야? 그럼 너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왜?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이거는 돼. 이거는 아주 나이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이걸 난 이걸 잘 안 쓰는 방법은 왜 안 쓰냐면 F'A가 0이고 그럼 이 극대극소 후보잖아? 근데 이계도함수도 0인 거라. 이래 되면 판단 불가야. 판단 불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 대제곱 또 뭐 있지? Y는 이기도함수가 0이면서 X 세제곱 이런 거 이거 뭐 만약에 X는 0에서 이게 극소인 거 그래프 알잖아. 그래프 사참수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 0에서 극소야. 근데 이 둘 다 이거 만족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변곡점이라는 거 나중에 배웠으니까 0에서 극대다 이거 극소다 아니야. 증가 상태야. 근데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 X는 0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점은 양수가 음수가 되면은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별할 수 있는데 이도함수도 0이 돼버리면 결국 그래프로 판단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그래프로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프로 합니다. 왜냐면 이거 뭐 결국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 방정식 안 풀고 그리거든. 방정식 안 풀고 그리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알아놓는 겁니다. 됩니까? 예.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고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합성함수의 극대극소입니다. 왜 이게 하이라이트냐면 모의고사 수능에 28, 29, 30으로 단골로 나오는 유형이거든. 나쁜 선생님은 쉬운 함수를 안 주겠죠? 무슨 함수를 주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함수는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그 합성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려운 함수에 대해서 극대, 극소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만들어내야 될 거 아이가. 그거를 하자라는 겁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유용,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는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를 판별해보자. 별표, 별표, 왕별표. 별표, 별표, 왕별표. 합성함수 만들어 볼게. x에서부터 t로 가고 t에서부터 y로 가. 이 함수가 f야. fx. 그럼 함수 값은 fx겠지. 이 함수가 g야. 그럼 너는 gt 이렇게 되겠죠. 자, x에서 y로 바로 가는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 h인데 얘를 가면 hx라고 하겠죠. 이렇게 하고 얘가 g 대응이 fx를 보내고 다시 g를 보내니까 이렇게 h가 합성함수다라는 겁니다. 주제는 뭐냐면 hx 이거의 극대 극소를 어떻게 판별하느냐라는 거야. 극대 극소, 극소 극대 좀 헷갈리네. 이거를 판별해보자라는 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어렵겠지? 얘는 극대 극소 쉽겠지? 얘는 극대 극소 쉽겠지? 이거의 극대 극소로 이 빨간색의 극대 극소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기본은 들어가야 돼. 기본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G의 지역이랑, 이렇게 정의역부터 할까? 함수 F의 정의역이랑, 누구의 정의역이랑 똑같아요? 누구의 정의역이랑 똑같죠? 함수 H의 정의역이랑 똑같아요. 이 구조를 보면 보이죠? 두 번째, 이제 지역. 함수 G의 치역이랑, 누구의 치역이랑? 함수 H의 치역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치역이랑 f의 치역이랑 함수 f의 치역이랑 함수 뭐 g의 정의역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우리 특히 여기서 g의 치역이랑 h의 치역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y는 sin 제곱 x 플러스 sin x 플러스 1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어. 나쁜 선생님이야 사실.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그냥 x제곱 더하기 sin x 더하기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만 이런 게 이제 나쁜 선생님 합성함수를 준 거예요. 합성함수 어떻게 준 거냐면 이렇게 준 거지. x에서부터 t로 가고 t에서부터 y로 가는데 얘는 sin x야. 얘는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인 상황이야. 요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러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 왜? g의 치역이나 합성함수의 치역이나 이 합성함수지? 왜? 여기 이렇게 하면 너 이제 이렇게 쭉 오면 이렇게 되잖아. sin 제곱 x 플러스 sin x 플러스 1 이래잖아. 이거의 치역이나 이거의 치역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치지. 너를 t라고 생각해서 y는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 해서 이거의 최대값 구하자라고 하는 게 G의 치역이랑 H의 치역이랑 똑같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거의 최대값, 이거 최대값 없잖아. 왜? 아래로 물르면 끝까지 올라가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우리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야? G의 정의역은 누구의 치역이랑 똑같아? F의 치역이랑 똑같은 거라. 그래서 너의 치역이 뭐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래서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를 해라는 게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너의 최대값 구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이 스킬만 쓰면 돼. 치환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극대 극소 구하라면 좀 어려워요. 이 방법으로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 가보자. 결론부터 적을까? 결론부터. x는 a에서 fx 극대 극소. t는 b에서 gt의 극대 극소. 이걸로 x는 알파에서부터 hx의 극대 극소. 이거를 판별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갈게요. 뭐냐면 얘가
A에서 극대이고, 아닌 것부터 할까? A에서 극대가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너는 가면, 너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이제 결론부터 할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B라는 게 내가 말을 설명을 안 했네? 이런 거지.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A를 집어넣으면 FA지? 이게 이제 B가 나오는 상황. T는 B가 되는 이런 상황이야. A에 대응되는 F의 함수 값이 이제 B인 상황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너를 구하고 싶다. 얘 왜 내 알파로 적었을까?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는 극대극소가 안 돼. 너는 극대극소가 돼. 너는 극점이 돼. 너 극점이 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네모박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겠다라는 거고,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1번에서. 이제 이걸 풀 때 조건이 이거 있어. fx와 gt는 미분 가능. 사실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을 준 거고, 연속일 때도 다 성립하는 겁니다. 이 네모박스는. 그래서 우리의 조건은 fx와 gt가 미분 가능? 아니, 연속일 때.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을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알지? 연속 합성하면 연속함수. 합성함수도 연속함수야. 미분 가능, 미분 가능끼리 합성해도 그 합성함수도 미분 가능이야.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1번 하는데, 1번을 풀 때 미분 가능이면 이거를 참고해서 푸는 게 좀 쉬워요. H'X가 어떻게 미분이 돼? 합성함수는 너 미분은 이거 미분 곱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G'T 곱하기 F'X야.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면 좀 1번, 2번은 풀기가 쉬워요. 이거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는 A에서, T는 B에서, X는 A에서 Fx, 얘는 GT, 얘는 HX. 슉.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 극대극소가 아니랬지, A에서. 그럼 얘는 증가 아니면 감소겠지. 그래서 얘가 증가하는 상황. 얘가 감소하는 상황. 얘가 증가하는 상황. 얘가 감소하는 상황. 얘는 그러면 증가하는 상황, 감소하는 상황. 왜? 둘 다 극대극소가 아니고 극대극소가 아니면 증가 아니면 감소잖아. 맞죠? 요때 이제 결론은 너가 증가하느냐? 결론 너도 아니랬잖아. 왜 그랬냐면 이걸 보면 되지. 이거 도함수 곱하기 이거 도함수 하면 이거의 부호가 결정되잖아. 그래서 너 증가라고 하면 사실 A에서 이게 부호가 양수거든. 그리고 B에서 너 증가라고 하면 너도 부호가 양수야. 플러스니까 이거 부호도 어떻게 되겠어? A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증가끼리 되기 때문에 증가 합성하면 그 합성함수도 증가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은 방법으로 뭐 부호가 양수야? 근데 얘는 부호가 음수야? 너 부호가 양수야. 그러면 두 개 곱해지니까 이 너의 부호는 뭐야? 음수야. 음수란 건 뭐야? 감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감소하는 거랑 증가하는 거랑 합성하면 감소하게 됩니다. 빨리 해서 너도 감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소면 너의 부호도 음수, 너의 부호도 음수 두 개 곱해지니까 사실은 부호가 뒤집혀서 합성함수의 도함수 부호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상황이 됩니다. 요렇게.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이게 좀 쉽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미분 가능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도 그래서 너를 참고하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X는 A에서부터 Fx, T는 B에서부터 GT, X는 A에서부터 HX, 슉 이렇게 해서 너 이제 A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지? 그럼 얘가 극대라고 해봅시다. 극대라고 하고 얘는 극소라고 했습니다. 요때 극대 했을 때 얘는 극대 극소가 아니니까 증가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 얘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지. 요때 보면 이건 부호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0이 되는데 플러스가 되다가 음수로 바뀌는 거잖아. 자, 증가해? 그러면 너는 뭐야? 양수겠지, 이 부호가 양수겠지. 이 부호는 양수고 너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돼. 그럼 이 전체 부호는 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극대가 됩니다. A에서부터 극대가 되겠지. 자, 부호를 생각해보면
감소라는 것은 이 부호가 음수야. 이 부호가 음수야. 이 부호가 음수인데 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전체는 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로 가니까 너는 극소가 된다. 라는 건가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같은 뭐 극소라는 것은 부호가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로 바뀌는데 A를 기점으로 너는 B를 기점으로 계속 너 양수니까 너는 그대로 부호가 유지돼서 극소가 되고 너는 뒤집혀서 극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너가 극대라고 해서 합성함수도 극대라는 게 아니야. 극대도 될 수도 있고 극소도 될 수도 있어요. 뭐를 봐야 돼? G 그래프가 G가 T는 B에서의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따라서 극대 극소를 마지막에 판정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4번. 3번, 4번은 동시합니다. 3번, 4번은 동시합니다. X는 A, X, 안 해. 이건 그냥, 하지도 않아. fx. T는 B에서부터 GT.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X는 알파에서부터 HX. 이렇게 돼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보면, 얘가 극대가 나올 수가 있고, 3번, 4번이면, 너 극대 극소 가지는 거. 너 극대 극소 가지는 거. 너 극대일 수 있고, 극소일 수 있겠지. 요때는, 이거 아무 상관없어. 얘가 극대면 합성함수도 극대야. 얘가 극소면 합성함수도 극소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쉽지 이거는. 이게 여기 생각해보면 정의역이 달라. 얘는 T는 B에서 극대잖아. 근데 왜 알파라고 했냐면 T는 B라는 것은 즉 뭐냐면 합성함수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T라는 게 fx야. fx는 b야. fx는 b. 그래서 정의역이 정의역이 x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fx는 b. 이거를 만족하는 x야. x의 값들에서 극대 극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유의해야 된다는 거지. 너 T는 B에서 극대가 돼. 그럼 너도 합성함수도 극대인데 얘 B에서 극대가 되는 게 아니라 fx는 B를 만족하는 이 x 값들에서 극대가 된다라는 거야. 뭐 A도 있겠지 이 안에. 근데 여러 개 있다라는 거야. 여러 개.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는 거야. 선생님 왜 이래 되는데요? 라고 하면 이거야. G 치역이랑 H 치역이랑 똑같지?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해석하면 훨씬 어려워. 오히려 순수하게 연속을 생각해서 그냥 G 치역이랑 H 치역이랑 똑같아? 그러면 합성함수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T는 B. T축이야. 너 이제 GT야. B에서 극대라. 그럼 GB가 되겠지? 얘가 GB. 와 이러노? GB. 슉슉. GB. 해서 이 점에서 내가 극대라는 상황으로 딱 생긴다. 이렇게 딱 해보자. 요때 이제 A 집어넣으면 B 되잖아? A 집어넣으면 A에서만 한번 보자라는 거지. A에서. 그럼 너 이제 X축이고 너는 T축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게 FA가 되겠지. 요때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성함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가 그래프가 요래 생겨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보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가. A보다 작은 쪽에서 fx 생각해보면 극한값 뭐 하는 거야. A보다 작은 쪽이면 요거지 여기지. FA보다 조금 작아. FA가 B거든. B보다 조금 작아. B보다 조금 작으니까 여기에서 또 G를 넣으면 B보다 조금 작으니까 요쪽 나오지. B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리미트 X가 A 플러스에서 GFX 이거를 생각할 거예요. 얘는 뭐냐면 A보다 조금 큰 쪽에 여기서 넣어봐. 그러면 얘는 B보다 조금 큰 쪽이야. B보다 조금 큰 쪽이면 여기서 올라갔는데 그래도 B보다 작잖아. GB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이 그래프 이 모양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GB 값보다 큰 합성함수 값이 GB보다 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GB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가 그래프가 이래 되든, 요렇게 되든, 요렇게 되든, 요렇게 되든, 다 뭐야?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나올 거 아이가. 그래서 결국은 얘는 G가 극대면 합성함수는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얘 극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가 극수면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얘 극수일 수밖에 없는데, 단 뭐냐면 거꾸로 돌아갈 때 A만 B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알파, 이 함수 F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함수 F가. 요때 이 값을 집어넣어도 이 A랑 똑같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알파라고 하면 알파도 집어넣으면 B가 되기 때문에 알파에서도 극대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대국수는 이 판서 있지?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 일단 둘 다 증가면 증가야. 뭐 하나가 감소하면 감소고 둘 다 감소면 증가야. 합성함수가. 자, 여기서 요거의 장점과 요거의 단점은 이거야. F가 극대라고 해서 합성함수도 극대라는 건 아니야. 극대도 되고 극소도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G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까지 보고 얘가 증가하면 극대고 얘가 감소하면 바뀌어서 극소가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 장점은 뭐냐면 정의역이 똑같아. 장점은 얘가 A에서 극대면 얘는 A에서 극대 아니면 극소야. 정의역은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넌 3번, 4번은 장점은 G가 극대면 얘 자동으로 극대야. 단점은 뭐냐면 정의역을 내가 찾아야 돼.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fx는 b를 만족하는 x 값들에서 극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이게 모의고사 어렵잖아. 모의고사 어려운데 그 중에 어렵게 만들려면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28번, 29번, 30번에 수두룩 빽빽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왔어요. 참고로 1번 문제는 수능 문제예요. 22학년도 29번 문제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1번, 2번, 3번 다 뭐냐면 생긴 것부터 장난 아니게 생겼잖아. 나쁜 선생님은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fx랑 l은 절대값 t랑 합성한 거야. 얘도 합성한 거야. 그래서 얘의 극대극소를 찾아라. 이건 대놓고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를 찾아라라는 문제니까 1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이거는 구조가 이래 된 거지. x에서부터 t로 가고 t에서부터 y로 가는데 너가 fx야. 이렇게 너는 3t 플러스 4 코사인 t 이렇게 되는 거지. 너가 겁나 어렵게 생긴 3fx 플러스 4 코사인 fx 이게 gx야 이거. 이거의 극소를 찾아라. 이거의 극소를 찾아라면 우리는 너의 극대극소로 극소를 찾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야. 네, 그래요. 자, 단 이거의 정의역이랑 누구의 정의랑 똑같아? F의 정의역이랑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너의 0에서 2까지 G의 극대극소를 찾아라면 정의역이 똑같기 때문에 G랑 F랑 정의역이 똑같기 때문에 F는 그릴 때 0에서 2까지만 그리면 돼. 맞죠? 그래서 F를 그릴게요. F를 그리는데 0에서부터 2까지만 그리면 돼. 0에서부터 2까지. 그렇게 해서 6파이 0 집어넣으면 6파이, 2 집어넣어도 6파이, 1에서 꼭지점이네. 1에서 꼭지점. 이 빵뽕 이게 y는 fx인 거라. 그래서 극대극소 되는 점 딱 한 개 있네. 1에서 극대극소야. 그런데 합성함수가 극소야? 아니야. g를 보고 판단해야 돼. g까지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때 어디에서 판단해야 되냐면 x에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함수값 뭐 나와? 0 나오지. g 이 그래프에서는 0에서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거를 보고 마지막으로 너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 그리기 어렵지? 그래프 그리기는 어렵지만 이거의 극대극소는 쉬워요. 자, 이거 이제 극대극소를 찾을 때 y는 3t 플러스 4
코사인 t면 이거의 극대극소를 찾으려면 이거의 부호를 찾아야지. 미분하면 t로 미분하니까 3 마이너스 4 사인 t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것이고 너 이거 그릴래? 아니 인수분해 하랬잖아. 인수분해하면 4로 인수분해하는 게 좋겠지. 4분의 3 마이너스 사인 t 라고 인수분해하면 너를 그리고 너를 그려서 부호를 판별하겠다라는 겁니다. y는 4분의 3, y는 sin t 그리는데 얘를 그릴 때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역을 봐야 돼. 정의역이 뭐야? 0에서부터 6파이. f의 치역이 너의 정의역이야. 0에서부터 6파이 미만까지가 너의 정의역이야. 그래서 너를 그릴 때도 쭉 그리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6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그려 sin t. Do you sin t? 그럼 sin t는 2파이, 4파이, 2파이, 4파이 해주면 너를 그릴 때는 슈 이렇게 해줘. 이게 y는 sin t. sin x, sin t, 이 t축이지, t축. 그리고 너는 y는 4분의 3. y는 4분의 3이면 쉽지, y는 4분의 3. 이렇게 해서 이거의 부호로 g가 아니고, 너의 극대극소를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극대극소를 찾아보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되지. 감소하다 증가하면 돼. 그러면 뭐냐면 파란색이 위에 있고 빨간색이 위에. 그러니까 이거지, 부호가. 파란색이 위에 있을 때 부호가 음수겠지. 빨간색이 위에 있을 때가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리고 이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너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부호가 되고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극대극소가 G에서 이 점이야. T 값이 이 점이 되는 이 점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점이 되는 거야. T는 이 A1이라고. T는 A1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해. 또 여기도 A2 할까? T는 A2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해. T는 A3에서 감소하다 증가해. 그래서 여기서 0에서 6파이에서 극소가 되는 점은 3개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합성함수 극소 몇 개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판단해. 아직 끝난 게 아니지. 다 뭐 해야 돼?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X에서는 A1이 되는 X는 몇 개 있느냐 여기까지 가야 된다. 자, 이제 남아있는 과제부터 하자. 여기 X는 1에서 극소일 수도 있고 극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1 집어넣으면 0이지. 여기 1 집어넣으면 0이지. 1에서 함수값은 0이지. 0에서 0 집어넣으면 여기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도함수값 어떻게 돼? 양수지. 증가한다는 소리야. T는 0에서 증가하잖아. 양수니까. T는 0에서 이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 부호가 플러스니까 증가하잖아. 그래서 F는 극소고 여기서는 증가하니까 X는 1에서 극소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기 이건 거라. 너 극소인데 G는 0에서 증가하니까 합성함수 극소야. 이렇게 해서 극소 좀 한 개 찾았죠? 이제 얘는 무조건 극소인데 돌아가서 A1이라는 것은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점이야. A2라는 것은 T값이 2파이에서부터 4파이까지. A3라는 것은 T값이 4파이에서 6분의 파이. 얘 F는 X면 여기는 T축이야. T축이잖아. T축. 그래서 여기가 6파이거든? 이때 여기 2파이, 여기 4파이 이렇게 할 때 A1은 어디에 있냐면 A1은 여기 있으면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잖아. 여기가 T는 A1이야. 그렇게 해서 사실 요 X값에서 이 1로 되는 데니까 이 두 점이 극소가 되는 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너 A2지. A2는 2파에서 4파이 사이야. 그러니까 A2가 여기 있겠지. T는 A2.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요 X값과 요 X값에서 극소가 된다. 또 A3는 4파에서 6파이 사이야. 그래서 T값이 이렇게 되는 T값이 A3가 되는 이 여기와 여기서 극소가 된다. 라고 해서 총 극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